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다행히 지수의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부양책을 공개하면서 상해 지수가 3% 이상 급등. 미국과 중국, 주요국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정책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돈을 풀고 있다. 2차 전지도 강세가 나와줬고요.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전고체 개발 이슈도 있었고, 밸류업 지수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100개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링크 클릭해가지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금투세 토론 일정도 있었고, 코스닥 ADR 과매도 진입 이후에 반등이 이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증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코스피는 8월 5일에 이례 없는 급락이 나온 다음에 V자로 반등 나올 때 양봉 구간에서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 무게투자고 W 조정을 경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그려준 대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ADR이 75% 이하면은 통상 바닥권으로 분석이 되고요. 8월 5일에 67%, 그리고 9월 9일에 그보다 더 낮은 65%였습니다. 이때가 딱 기가 막히게 적점이 되었고요. 70 밑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대개 다 수익을 본다. 하지만 100% 확률은 없죠. 이전에 항상 70%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 한들 언젠가는 65에서도 60 밑으로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DR은 120% 이상이면 과열,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9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는 90이고요. 코스닥은 78입니다. 코스닥 W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역배열 큰 거 뚫고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의 전고점까지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또 가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안착하고 또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와주면 더 좋은 거고, 최소한 진짜 인간적으로 8월의 전고점은 뚫고 안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피도 유사한 흐름으로 W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처음으로 코스닥은 어제 뚫었고 코스피는 오늘 살짝 뚫고 마감이 되었고요. 역시 8월의 전고점까지 2700까지는 좀 가자. 아직 8월의 전고점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기도를 한 대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빠지진 않고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쌍바닥에서 무조건 상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손익비 자리고, 요거는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안 따지고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때 당시에 고버스 매매자분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너는 이제 쌍봉 M으로 죽어라 라고 리딩을 드렸었고, 이 자리죠. 이렇게 W의 반대 M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버스 매매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고버스가 죽어야지 개미들이 살 수가 있겠죠. 현재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는 구간이고, 보라색깔 지지 4개 체크한 거 참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481선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월봉은 역배열 저항, 이게 역배열 저항,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2번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밀리고 있고요. 요새 고버스도 국장이다 라는 밈이 돌고 있죠. 하나도 재미없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항상 개미들이 롱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인버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에서 인버스에 투자하면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망언을 꺼냈는데 닥치세요. 사퇴하세요. 신고가를 이어가지고 있는 유한양행
부터 보겠습니다. 20만원 시대를 노리는 유한양행, 폐암 에이즈 치료제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월 21일이 FDA 승인 일정, 대형 일정이었죠. 이때 단기 재료 소멸로 빠지나 싶더니 뒤에 후반형으로 더 크게 올라갔고요. 제가 8월 21일 종가에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 입형 지키고 있고 여전히 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월부터 선반영으로 7월까지만 가져갔어도 50% 최대 수익이 나왔고요. 이게 선반영 구간이죠. 그리고 일정 당일에 흔들다가 후반영으로, 선반영과 후반영이 둘 다 나온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단기 입형 이탈이 없었어요. 추세 이탈이 없었고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이례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형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 깊이 빠진다 하더라도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간이 이때고 5일선, 11선, 21선 다 단기 입형 이탈 없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21선 이탈 없이 또 N패턴 반등으로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단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한양행 월봉이고요.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초보자분들은 또 최고점에서 물리고 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이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나왔고요. 이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파동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추격할 거면 마이너스 20%를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2분할, 3분할 크게 좀 보면서 추매를 하거나 장투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때처럼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본인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단이 높아, 그럼 이렇게 내려갈 때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5일선을 회복했거나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확인될 때 이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던가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던가 했어야 되겠죠. 근데 내 평단이 여기야, 난 요때 밑에서 잘 잡아놨어,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도 버텨볼 수가 있겠죠. 하나도 안 팔고 버텨볼 수도 있습니다. 뭐 21선 여기 노란 색깔 선 이탈했을 때 그때 분할 매도를 하던가, 뭐 이때 분할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물량은 또 고점 경신으로 수익 극대화가 되었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단이 여기고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보일 때 전량 매도를 안 하고 분할 매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물량은 이렇게 수익 극대화가 되니까 이 구간에서 내려가는 어깨에서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를 택하는 겁니다. 유한양행 현재 오늘의 시가 148,400원, 그리고 밑에 5일선 14만원, 다음 21선 13만원, 이 세 개를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선주도 볼게요. 유한양행 우, 얘도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다가 심지어 21일에도 5일선 이탈은 없었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이고 21선 이탈하나 싶더니 다시 회복은 해줬고, 고점에서 약간 헤드앤숄더의 흐름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여기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살짝 위험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13만원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고요. 13만원 이탈하면 고점에서 헤드앤숄더로 이탈하고 죽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이 뜨거나 헤드앤숄더가 뜨면 조심을 해야 되죠. 요거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된다. 14만원 이탈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보유자분들 홀딩 가능하겠고요. 다음 바이넥스,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줬고요. 무릎 추천 뿅, 무릎 추천 뿅. 이때 한 30% 정도 올랐을 때 여전히 무릎이다, 여기가 어깨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가 우리의 매매 원칙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깨로 가는 흐름에서 50%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도 흔들면서 더 올라가 가지고 지금 80% 90% 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 여기가 머리고요. 지금 어깨에서 머리까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도중에 꺾이게 된다면 잘 챙겨 주시고, 현재는 역시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80% 90% 올랐고, 바닥 대비로 치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고, 이때는 코로나 특수로 가파르게 더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20년도처럼 끝까지 올라갈 확률은 조금 낮추고, 꺾일 때 반드시 대응을 잘 해 주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또 공급 계약 체결도 있었고, 다음 대봉 LS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7월에 재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추천은 3시 20분쯤에 드려요. IQO도 같이 드렸고 하루 만에 27% 상승이 나왔는데, IQO는 하방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대봉 LS는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추천드리고 정배열로 흔들다가 슈팅, 그리고 또 고점에서 박스 돌파 나올 때 박스 상단 돌파 자리에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3달 만에 100%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100% 상승, 뒤에는 당연한 밥등으로 하락했다가 또 장기 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항상 제가 장기 2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장기 2평과 주가가 멀어지면, 그리고 떨어지면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하라고 매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대봉 LS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랑 유사한 고점 자리다.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 잘 해주자.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오늘도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오늘의 밑꼬리 저가 여기 잘 보시고, 이탈하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또 이렇게 주황색깔선 121선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단기에 크게 오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크게 하락하는 걸 경계를 하도록 하자. 다음 에코프로 머티, 얘도 상장하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올랐으니까 또 당연히 이렇게 크게 무너집니다. 가짜 반등 구간도 크게 있었고요. 크게 무너지는 거 기다렸다가 발목 자리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바로 2일 만에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그 구간이 여기고, 이제 또 뒤에는 빠져요. 네, 눌림 추천을 반복적으로 드렸었고, 마지막 재추천 기준으로는 3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주황색깔 구간이 반복 추천 자리고, 현광원에서 8월 말에 재추천 드리고 35%, 7만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고 지키면 쭉 홀딩 하라고 했습니다. 7만원 이탈 없이 쭉 크게 올라왔고요. 저가 대비로는 무려 70%나 반등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얘만 유일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왜? 낙폭이 심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돌아 나오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재추천 안 했습니다. 이거 예전 중장기 추천주였는데 최근엔 추천 안 했고, 지금 이틀 연속 강하게 장대 양봉 길쭉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저가 대비 25%밖에 못 올라왔죠. 에코프로 머티는 70%인데 절반도 따라잡지를 못한 흐름이 나왔고, 그래도 일단 작은 역배열은 끊어줬고요. 큰 역배열 요거 끊어주면서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가격 변동 전에 6만원에 중장기 추천 드렸고 24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할 때 계속 하방으로 경고를 드렸고요. 이게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계속 반복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많이 올랐다면,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길게 떴거나 주요 지지 자리를 이탈을 했다면, 추세가 끝났다면 계속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하는 게 기본적인 대응 방침이고요. 이때 50% 반등이 나왔지만 공매도 금지 이슈 때 이것도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 국민주식 카카오 월봉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죠. 에코프로도 같은 흐름으로 계속 노랑 가짜 반등이다 조심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최악으로는 5만원 깨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최악은 나오지 않고 이번 반등을 토대로 또 여기 물려있는 분들에게 다수익을 주는 화끈한 V자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추천 타점은 주요하게 여기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경고를 드렸고요. 다음 2차전지 엔캠도 여기 대시세 나왔다가 쭉 2년선까지 빠졌고 딱 정확하게 2년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오는데 반년선 121선에서 3번 저항이 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격 21만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리고 나아갈 수 있겠죠. 여기 구름 덩어리 저항대도 있는 자리고 고점이 조금씩 살짝 낮아지는 형태로 박스 만들어져 있고요. 크게 만약에 또 밀리게 된다면 15만원 2년선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저가로 보면 되겠네요. 149,000원. 오늘의 시가도 중요하고요. 오늘의 시가는 18만원 정도 하죠. 다음 2차전지 LNF, 얘는 61선 근사치에서 저항이 한번 걸렸고 이번에도 이 자리 11만원 살짝 밑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61선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였죠. 정치 테마로 추천을 드렸었고 반복해서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다가 올해 3월에 제일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경영권 분쟁 구간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최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주의를 드렸습니다. 200% 밥동도 주의를 하라고 했고요. 단기 200%나 올랐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크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과거 이때처럼 N으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무너지고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흐름, 유사한 흐름 조심하라고 했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죠. 오늘의 차트고요. 이때 경고 드렸고 제자리까지 200% 밥동 경고 후에 마이너스 75%가 나왔습니다. 신저가 찍은 다음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지만 고점에서 물렸으면 여전히 괴롭죠.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조국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고요. FN 가이드, 그리고 FN 가이드의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라서 화천기공도 같이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얘네도 차트 간단히 분석 한번 할게요. 화천기계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 뜨면 조심을 하시고요. 5일선 지켜주고 있죠. 5일선 이탈하면 조심을 하시고 5일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최고점에서 요 N 다음에 M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M 이탈하면 난리가 난다. 지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스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지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갭으로 이탈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박혔고 뒤에 계속 쭉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패턴이에요. 교과서 너무나 명확하게 M으로 이렇게 이탈하고 죽었다. 이 자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자리였다. 이런 거 잘 복습하시고 나중에 또 같은 자리가 보이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M이 떴다고 해서 대문자 M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탈했다가 더 가는 경우가 과거의 에코프로 자리죠. 여기 에코프로가 과거에 회복하고 더 갔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딱 요 자리 이렇게 박스 자리죠. 지금 N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탈하면 11만원 정도 이탈하면 난리가 나는 자리인데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밑에 61선이 있으니까 61선 이탈하면 또 나머지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겠죠. 근데 61선을 종가상 이탈 없이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고 기존의 지지 자리를 회복을 하고 요 박스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죽다가 살아난 거고, 여기 밑꼬리 최종 지지 잡고 박스 매매를 계속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지지, 2차 지지, 최종 지지로 보고 박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여기를 뚫어주면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번 더 쌍봉 이탈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도 나왔고요.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이 자리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서 61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61선 이탈이 나왔어요. 또 올라오는데 61선 저항대 걸렸고, 61선 저항대 걸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사망선고가 확실하게 내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계속 하방으로 잡히고 있고, 잠깐 에코프로로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화천 기계로 와서, 이때 올라오는데 481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상한가로 481선 1년선 동시 회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밑에 121선도 있고, 이 가격대를 1차 지지, 2차 지지로 삼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지키면 탄력 붙어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하천 기공도 볼게요. 하천 기공도 상한가가 나왔고, 평소에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가끔씩 팍팍 튀어주고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고, 또 튀었으니까 빠지는 걸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지금 요 구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상한가죠.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튀었다가 무너지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하자. 항상 급등이 나와주면 당연한 이런 조정들 경계하면서 내려갈 때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YBM넷 교육 관련 주죠. 23년도 차트고요. 반복 추천드리면서 크게 수익이 나왔고, 뒤에는 무너지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에 이제 3월부터 종이 교과서는 쓰지 않고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고 해가지고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수학 같은 경우는 C사와 Y사 두 개만 이제 디지털 교과서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탈락했다고 합니다. Y사가 YBM넷으로 추정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박스 하단 자리였어요. 3,500원 정도 할 때 여기 박스 하단으로 알려드렸고, 이런 건 이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박스니까 하단에서 상단까지, 아니면 뭐 중앙까지만 가도 4,000원 정도까지만 가도 수익이 크니까, 결국 오늘 4,000원 넘게 박스 중앙까지 바로 도달을 해줬습니다. 박스 하단이었고 박스 중앙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교육주도 이제 일정주다. 예전부터 있던 일정입니다. 이게 23년도 말, 24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디지털 교과서 얘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같은 일정이 반복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IBM넷 일봉 현재 장기 입형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이때도 장기 입형 안착 실패했고, 실패 맞고 떨어졌고, 오늘은 확실하게 두 개를 안착을 해줬습니다. 안착하면 이제 지지로 바뀌죠. 4,000원, 3,750원 이렇게 두 개 지지 체크하시고요.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이탈하면 또 이렇게 급등 전에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 해가지고 위에 2년선 4,300원 정도 안착 여부를 보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장기입형 기준으로 잘 체크하고 따라다니도록 하자.
다음 STO 관련주 볼게요. 토큰 증권 26일에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일정이 있고요. 이전에도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9월 초에 일정으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2일 만에 55% 상승이 나왔고, 이전에도 반복해서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죠. 9월 초에 급락장이었지만 이렇게 일정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했고요. 급락장에도 상한가 종목은 늘 존재한다. K옵션도 같이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무릎 자리에서 급등 2일 만에 최대 50% 수익이 나왔고, 현재는 약간 조정 구간에 있죠. 그리고 핑거가 전고 돌파로 고점 경신을 해주면서 반짝이 나왔고요. 다만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핑거부터 볼게요.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빠지면서 최근에 신저가 찍고 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내려가다가 급등, 그리고 내려가다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여기 올라오다가 2년선 1,500원 정도 안착 실패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밀리나 싶더니 살짝 돌리고 5일선 안착하면서 명확하게 여기 박스를 돌파하고 빼꼼 올라온 자리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전일 시간의 상승이었고 고가 27%, 종가 13%,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맥점이었던 1,500원을 안착을 했습니다. 시간으로도 지키고 있나 볼게요. 시간으로도 지키고 있어요. 이 가격을 1,5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000원 오늘의 시가죠. 그 다음에 9,500원, 이렇게 3개 지지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밑에 2개 더 볼 거면 9,000원이랑 8,500원 이렇게 큰 박스로 보고, 이제 박스 돌파하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년선 안착했고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다. 다만 이전 패턴처럼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나 싶더니 쭉 더 갔고 뒤에는 밀려버렸고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밀리나 싶더니 스와칭 하고 딱 이렇게 M 패턴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거랑 같은 패턴이라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흔들면서 크게 무너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요 유사 패턴을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현재는 홀딩 하시면 돼요. 아까 알려드렸던 지지를 이탈하면 그때는 분할로 좀 대응을 해 주도록 하자. 다음 갤럭시아 SM, 이때 21선 회복했을 때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바로 상한가 나왔고요.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 여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자리를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살짝 이탈하나 싶더니 시키고 고점 박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올라오다가 박스 중앙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박스 중앙 가격인 2,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박스 하단 자리인 여기 2,400원 정도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전고점 구간 3,000원 정도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얘도 패턴이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지수에 밀렸던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패턴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가짜 반등 주면서 혹여나 여기 이탈 나오면 쭉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다. 26일에 단기 일정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크게 오른 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다음 K옵션도 똑같이 21선 회복하는 자리 여기서 일정으로 추천드렸고 2일 만에 5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년선 맞고 떨어졌고 5,000원 안착 중요하고요. 그 전에 지금은 1년선 가격인 4,3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3,800원 지지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다음 삼지엔터, 한 달 만에 최대 70% 상승 나왔고 무너지나 싶더니 오늘 급등, 근데 윗꼬리 달고 마감 나왔습니다. 초천가 기준으로 70% 상승 나왔고 저가 기준으로는 120% 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해서
조금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중국에서 하추핑 일주일 만에 760만 돌파를 했다. 이게 급등이 나오고 있을 때 드렸던 리딩이고 밥동으로 조금 밀리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봉이고 이때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why?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자리잖아요. 구름 돌파했고 박스 돌파 시도하고 있고 하추핑 개봉 일정이 있었고요. 당연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명확한 무릎 자리잖아요. 그렇죠?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항상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발견하면 웃으면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의 의도는 여기에 물렸다가 조금 찔끔 반등이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건데, 이렇게 쪼록쪼록 내려갈 때는 지켜보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들 때 발목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발목, 무릎 자리 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다. X로 해가지고 오해를 하실까봐 여기 지우고 다시 여기서 흔들면서 올라갔다. 박스 업그레이드 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왔죠. 지금은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밀려버렸고, 이제 또 중국에서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패턴이 일반적이니까 이 흐름을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기평을 보면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14,800원을 지키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5일선 정도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17,5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엑셀 세라퓨틱스 볼게요. 얘네 5개는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하고 조회 상위 종목인데 엑셀 세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크게 회색 박스로 보여주고 있다가 살짝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돌파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을 박스 중앙이나 추세선 혹은 크게는 하단으로 잡고 포지션 대응을 하면 되는 자리였고,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 중앙 지켜주고 추세선도 지켜주고 재차 돌파를 성공하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33주 성장, 인공혈액을 개발했다, 대량 생산, 역대급 다부처 정부 과제, 주간 기업 선정, 요 내용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내용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박스 상단에서 돌파 성공으로 가속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11선 이탈 없이 15일선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 파란 색깔 선 2개 지키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박스 돌파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상한가 다음날은 되게 좀 더 튀었다가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반짝하는 것 좀 주의하시고, 이때도 상한가였네요. 이때도 상한가였고 상장하고 4번의 상한가입니다. 4번째 상한가입니다. 어마무시한 놈이네. 첫 번째는 반짝했고, 두 번째는 상승 마감했으나 뒤에 무너졌고, 세 번째는 역시 또 반짝했다가 무너졌고, 이 네 번째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유사한 흐름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반짝하고 크게 밀리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고, 고점 대비 밀릴 때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8% 정도 이렇게 좀 크게 밀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밀릴 때 잘 챙기도록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또 무리하게 여기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하시고요. 뭐 더 갈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낮은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갈 확률보다는 밀렸다가 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주는 무조건 손절가 드립니다. 그 뜻은 손절이 있다는 뜻이죠. 손절이 있지만 수익 종목이 더 많다. 이게 손절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손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손절이 있죠.
더 많은 수익으로 당일에 수익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퉁치기 계좌 관리를 해주도록 하자. 140 수익 내고 50만 손절하고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주면서 주도주와 일정주를 계속 순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9월 24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특징주는 리오님도 유튜브에서 영상 찍어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경영권 분쟁. 하천기계가 예전에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바닥권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하천기공, 하천기계 이렇게 또 하천그룹이랑 서암기계공업도 지분관계 연관이 있고요. 레몽레인도 이전부터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다음 제약 관련주 엑셀세라 뷰틱스 34조 성장하는 인공혈액 개발 대량 생산 가능하다. 그리고 샤페론 엄청나게 바닥에서 크게 계속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조 원에 육박하는 원형 탈모 치료제 시장 진출. 비만 치료제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KM, DR택이 FDA 승인 관련으로 반응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다음 교육 관련주 1조 시장인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 3월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 이 내용으로 YB 엠넷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아이스크림 에듀, 웅진 싱크빅. 다음 STO, 핑거 뱅크웨어 글로벌, K옥션, 갤럭시아 SM 26일에 일정이 있고요. 기존에도 일정으로 추천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섹터죠. 다음 전고체 배터리 23일에 어제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시제품 공급한다. 이 내용으로 코칩, 원준, 동아기업, 에코앤드림 2차 전지 쪽으로 또 같이 움직여줬고, 다음 스튜디오 미르 MOU 체결, 삼지엔터 중국에서 또 대박이 터졌다. 보안 관련주 딥페이크 이것도 일정이 있죠. 26일에 본회의 처리 전망,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이것도 전일 상승 종목이었고 일부는 반짝하고 일부는 또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다음 로봇 관련주 KNR 시스템, 대동기업 바닥권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고, 다음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 3분기에 전기차 인도량 예상치 상회 전망. 에코프로 필두로 오늘 반응이 좀 이틀 연속 나와줬고요. 다음 전기차 충전기 달리면서 충전을 한다. 유라테크, 아모센스, 알티캐스트. 다음 풍력, 태양광 해리스가 이기는 각이다. 시어스 베어링, 대명에너지, SDN.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GSE랑 대성에너지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어요. GSE 같은 경우는 여기 추천드리고 바로 50% 수익이 나왔고요. 기존에도 60% 수익이었고, 최근은 대성에너지가 어제 12%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 좀 반짝 나와줬었고, 다음 9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나 볼게요. 모니터랩 딥페이크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계속 박스로 또 반짝 나왔습니다. 고가 16%, 종가는 9%. 이렇게 박스 형태. 대개의 종목들이 이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센즈랩 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0%, 종가 17%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박스였고 살짝 캔들 몸통 기준으로 빼꼼 돌파 안착하고 마감이 되었네요. 꼬리는 이렇게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다음 신규 상장주 아이언 디바이스 8.5%, 고가 20%, 종가는 2%. 정석 반짝 나왔고요.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뒤에 쭉 무너지는 정석 흐름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좀 볼까요? 이렇게
크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분봉의 5일선을 지키고 더 갔습니다. 더 가주다가 이탈을 한 직후에 추세가 꺾이면서 쭉 계속 내려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빠지고 마감이 되었네요. 보통 이 패턴이 정석 흐름이니까 이렇게 팍 시초에 튀었을 때 무리하게 추격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석 반짝 한싹, 얘도 딥페이크고 박스 내에서 반짝. 핑거 STO 시간에 7% 상승이었고 얘도 반짝. 더 테크놀로지 환기 종목 동전주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인수 이슈가 있었죠. 이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반토막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600원 안착이 다시 중요하고요. 서남 장기 입형 맞고 떨어졌고 정석 반짝. 갤럭시 SM 반짝 STO. 신시웨이 딥페이크 반짝. 고려산업 반짝. 사료 관련주도 중동 전쟁 뭐 이런 거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보니까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라운시큐어 보안주 딥페이크 질금. ICTK 딥페이크 질금. 플랜티넷 딥페이크. M83 딥페이크 반짝 질금. CQ센 질금. 한빛소프트 질금. 다 딥페이크입니다. 다음 하천기계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3% 상승이었고 상한가 마감. K옥션 STO 반짝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은 두 종목 더 테크놀로지 하천기계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고 센즈랩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나온다. 다음 9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SI 리소스 상한가 공급계약 체결 53억원 정도 동전주고요. 뭐 얼마나 크게 가든 관심 안 가집니다. 거래정지 구간이 있었고요. 상폐될 뻔했다가 깨어났는데 다시 아프죠. 대개 다 이런 패턴입니다. 상폐 위기가 있었던 종목은 거래 재개되고 이렇게 반짝했다가 뒤에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일반적이고요.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여기 거래 재개될 때 전량 매도하고 뒤에 올라오든 말든 신경을 끄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건 제가 신라젠에서도 여러 번 재차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여기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고 요거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짜 반등이다 여기서 팩400 호재 나왔을 때도 상승 파동 다 끝났다 조심해라 라고 했고 하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정지가 됐다가 역시 이때 팔았으면 그나마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같은 패턴이니까 좀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 종목이 정지가 됐다가 풀렸다 그러면 요 첫날에 3거래일 내로 전량 매도하는 걸 좀 생각을 과감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SI 리소스로 와서 최근에 급등이 두 번 한 번 있었고 제자리까지 또 공급 계약으로 반짝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튀어줄 때 좀 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다음 전선 관련주 9월 20일 뉴스 슈퍼사이클 맞은 전력기기 3분기에도 고공행진 이어간다. 크게 올랐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고요. KBI 메탈부터 볼게요. 자, 크게 대시세 나왔다가 얘는 여기 위에서 뭐가 뜨고 죽었죠? 뭐가 떴지? 뭐가 떴는데 헤드앤숄더가 떴죠? 어깨, 머리, 어깨 정석으로
3,500원 이탈하고 죽었고요. 3,500원 지켰으면 상관없이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면서 돌파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정석으로 이렇게 빠졌고, 교과서 차트네요. 대시세 후에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뜨고 무너졌다. 그리고 밑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터져주면서 옆으로 가는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장대 양봉 터졌다가 살짝 밀리나 싶더니 또 시간외로 반응이 나와줍니다. 지금 요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죠. 2,550원, 3,400원 이렇게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더 작게 쪼개면 이렇게 박스였다가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 되고, 다시 또 여기 위로 박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3,400원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지지가 2,900원이 되겠죠. 2,900원, 그 다음에 여기 큰 박스 하단 보시면 되고, 상단 3,400원 종가 상한척이 중요하다. 그 전에 3,200원 장대 양봉이 종가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시간의 상승으로는 3,3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크게 작게 박스 매매 대응하시면 돼요. 파동이 크니까 장중에 또 꼬리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최악으로는 또 큰 박스 하단인 2,000 중반까지 밀릴 수 있다.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고, 다음 대원전선 우선주,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왔고 장기 입현까지 빠졌습니다. 121선 가격인 4,4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 지지는 2년선인 3,5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는 요래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통주 대원전선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요때는 헤드앤숄더 이탈, 요때는 쌍봉 이탈로 1년선까지 빠졌고, 1년선 가격이 2,500원 2,500원 지키는 거 중요하고, 3,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좀 크게는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박스, 위에 박스. 다음 대한전선, 얘도 여기서 쌍봉 이탈로 죽었죠. 큰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살짝 끊고 마감을 하고 오늘 시간으로 살짝 또 올라와 주고 있고, 장기평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 13,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지. 다음은 비철금속 관련주, 구리 관련주. 중국 쪽의 호재 이슈로 같이 반응이 나와주네요. 경기 부양 기대감. 대창이 7%, 이구산업이 5%. 대창부터 5월에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현재는 밑에서 쌍바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지수에 밀렸다가 또 지수 연동으로 올라갔다가 또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쌍바닥 흐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지수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박스 상단이 1370 정도 하고요. 여기 또 장기평도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1,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박스 매매 구간. 다음 이구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지금 똑같이 쌍바닥으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박스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요. 장기평도 같이 모여있는 자리가 박스 상단이랑 근사치 자리, 여기 4,700원 정도 안착 중요하고 3,800원 정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서원은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짝꿍디 쌍바닥 형태로 올라와 주고 있고, 121선 그리고 전고점 1320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추 관련주 대한고래 2차 전략회의가 25일에 열린다. 25일 일정주.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기존 추천주였죠.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추천주였고 크게 밀렸다가 현재는 좀 밀리고 있는 중. 화성밸브는 여기 추천, 그리고 또 여기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추 관련주들은 조정도 크게 나오고 상승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다, 흔들기가 크다, 그걸 생각하고 좀 크게 먹으라고 강조를 했던 섹터였고요. 화성밸브가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지금은 이렇게 역별로 좀 빠지나 싶더니 끊고 올리면서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던 자리에서 또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일정을 앞두고. 다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자리에서 쌍봉 이탈로 무너지는 건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쌍봉 형태의 흐름, 지저분하니까 가리고 지우고 이렇게 N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좀 더 간다 하더라도 이탈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피곤해지는 거죠. 뒷방 지지인 여기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하다. 조금 그 위로 짧게 지지를 볼 거면 이 추세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추세선 체크. 다음은 한선 엔지니어링. 한선 엔지도 반복 추천주였고 추천 크게 수익이 나왔죠. 52주 신고가 찍어줬고요. 그리고 밀렸어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네요. 왼쪽에 크게 박스였고요. 여기 9,000원 박스 하단 이탈 없으면 여기서 눌림 매수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눌림 매수, 눌림 매수. 화성밸브,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최근에는 화성밸브가 아니라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GS 글로벌을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GS 글로벌도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와줬고요. 여기 눌림 매수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밀리면 찹찹찹찹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전에도 크게 내려갔었고 지금도 만약에 밀리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딥페이크 관련주. 어제 시간의 상승이었고 오늘도 또 시간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26일의 일정이고요. 앞에 다 설명했죠. 현재 박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